이광열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내용은 그 스펙트럼 분석 기술에 대해서 좀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스펙트럼 애널라이저를 좀 많이 사용을 하시고 또 접해 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시간에 따라서 빠르게 변화하는 신호라든지 또 민첩한 신호, 주파수를 이동하면서 통신하는 이런 신호들은 기존 수입튠 방식이라든지 FFT 애널라이저 방식의 스펙트럼을 가지고는 측정하는 데 매우 어려움이 있었고 또 측정이 되더라도 좀 부정확한 측정 결과를 얻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그 스펙트럼이 갖고 있는 어떤 제한점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그렇게 시간에 따라서 빠르게 변화하는 신호라든지 펄스 신호라든지 주파수 도약 신호들을 어떻게 잘 측정할 수 있는 측정에 대한 방법 또 고려돼야 될 사항들에서 먼저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는 오늘 이제 핵심이 되는 리얼타임 스펙트럼 애널리시스에 대해서 좀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아젠다를 먼저 보시면은 메저먼트 챌린지 부분들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 스펙트럼으로 측정하기 어려운 신호 형태들을 좀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신호들이 있고 왜 이런 신호들을 측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소개를 드릴 거고요. 전통적인 그 수입튠 방식의 스펙트럼 측정 방식과 또 FFT 애널라이저 방식, 그다음에 오늘 소개해드릴 리얼타임 스펙트럼 방식이 있는데요. 각각 방식에 대한 소개와 또 차이점을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요. 이어서는 저희 에즐런트에 나와 있는 그 리얼타임 PXA라는 장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비에 대한 소개와 이 계측기를 이용을 해서 기존에 측정하기 어려웠던 신호들을 어떻게 쉽게 측정할 수 있는지들을 소개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PXA가 갖고 있는 여러 밸류들을 좀 정리해서 보여드리려고 하고요. 마지막 부분은 두 가지 어떤 측정 사례를 좀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ISM 밴드랑 레이더 신호를 리얼타임 스펙트럼 애널라이저를 이용을 했을 때 어떤 측정 결과를 얻을 수 있는지를 실제 이제 사례를 통해 가지고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메저먼트 챌린지는 저희가 한 3가지 정도로 좀 구별을 해서 좀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 가지 이제 신호들이 존재하게 될 텐데요. 뭐 예를 들어서 레이더에서 주로 사용하는 펄스 신호 같은 경우에는 신호가 있다 없다 계속 반복을 하게 되죠. 그래서 신호가 있는 유지가 되는 그 시간 동안에는 스펙트럼에서 정확한 신호가 나오지만은 없는 구간에 대해서는 신호가 제대로 디스플레이가 안 되고 또 빠르게 변화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민첩하게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EMI 성분들을 측정하는 경우에 일정한 레벨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라면은 스펙트럼을 이용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수입을 하고 그 수입된 결과를 디스플레이 할 수 있습니다만은 간헐적으로 나타나는 이런 EMI 성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성분들을 이제 측정하기 위해서는 여러 번 수입을 하고 누적을 해서 보통 뭐 피크 서치라든지 아니면 맥스 홀드를 이용을 해서 신호들을 계속 누적을 해가지고 각 값을 얻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아무래도 그렇게 측정하다 보면 이제 측정 시간이 오래 걸리게 되고 또 측정에 대한 정확도가 좀 떨어지는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신호가 이제 민첩하고 또 순간적으로 빠르게 변화하는 신호들은 기존 수입튠 방식으로는 측정하는 데 좀 어려움이 당연히 발생하게 되죠. 더불어도 여러 가지 이제 이동통신 그 기기들이 등장하고 또 여러 통신기들이 다양한 주파수에서 이제 혼재해서 사용을 하다 보니까는 의도적으로든 아니면은 뭐 의도치 않든 간에 서로 이동통신 장비들 간에 이제 간섭을 주게 되겠죠. 그래서 그런 간섭이 얼마큼 발생이 되는지 또 간섭이 얼마큼 생기고 있는지들을 기존 스펙트럼을 이용을 해서 측정을 하다 보면 좀 제한점이 발생하게 됩니다. 어떤 순간적으로 나오는 이런 스피러스 성분들을 제대로 이제 측정하기 어려운 부분들도 있고요. 또한 어떤 전파를 감시하거나 모니터링하는 이런 업무를 하고 계신다라면은 기존 제 수입튠 방식을 이용하게 되면은 그 수입된 구간에 대한 데이터들을 모두 캡처하고 측정하실 수 있지만은 수입이 지나간 후에 나온 데이터라든지 또 빠르게 변화하는 데이터들은 정확한 어떤 결과를 얻으실 수가 없는 그런 한계점들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주파수를 호핑하는 신호들을 예를 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파수를 도약하다 보면은 제 시간 안에 정확한 주파수를 얘가 계속 옮겨 다니면서 측정을 하고 옮겨 다니면서 통신을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측정하기 매우 어렵죠.
그리고 주파수 도약을 하다가 생기는 어떤 순간적으로 발생하는 스피러스 성분들도 발생하게 되는데요. 그런 부분들을 이제 측정하기가 매우 까다롭죠. 지금 보시는 이 그림은 코그니티브 라디오라고 해가지고요. 인지 무선 통신이라고도 부릅니다. 보시게 되면은 스펙트럼을 쭉 센싱을 하고요. 그래서 그 센싱된 구간 중에서 실제 사용하지 않는 구간을 이렇게 쭉 리스트화한 다음에 저 비어있는 데를 이용을 해가지고 통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기존의 이 스펙트럼을 이용을 해서 통신하는 원래 사용자한테 피해를 이제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계속 통신을 이어 나가야 되기 때문에 하얀색 스펙트럼을 이용을 해서 통신을 하다가 원래 사용자가 나타나게 되면은 빠르게 이런 주파수 센싱을 하고 이걸 이제 회피해야겠죠. 그래서 다른 대역으로 이동을 해서 계속 통신을 유지하는 이런 이제 코그니티브 라디오 인지 무선 통신을 앞으로 이제 나올 어떤 기술인데요. 이런 통신 방식 같은 경우에는 주파수가 매우 빠르게 다양한 형태로 이제 도약을 하기 때문에 저런 신호들을 정확하게 관측하고 또 레벨이라든지 주파수에 대한 성분들을 측정하기란 기존 스펙트럼으로는 매우 큰 어려움이 있고 또 한계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뭐 주파수 도약하는 신호라든지 펄스 신호라든지 주기적으로 매우 길면서 어떤 순간적으로 나타나는 신호들을 여러분들께서 기존 스윕튠 방식을 이용해서 측정하셨다라면은 저 정도 정보를 얻으실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나오는 트레이스 결과를 맥스 홀드해서 얻게 되면은 어떤 다양한 형태의 엔벨럽 정보를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만은 오늘 소개해드릴 리얼타임 스펙트럼 애널라이저를 이용하시게 되면은 이런 결과를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제가 동영상을 좀 준비를 했는데요. 같이 한번 보시죠. 이제 기존 그 스펙트럼에서 보시는 화면들입니다. 그래서 매우 빠르게 주파수가 호핑하고 있는 상황에서 뭐 맥스 홀드를 걸게 되면은 저런 결과를 이제 얻게 되죠. 그래서 여러 주파수에 대한 정보, 레벨에 대한 정보는 알 수 있습니다만 얼마나 자주 또 어떤 신호들이 혼재되어 있는지를 알기가 어렵죠. 그래서 리얼타임에 대한 기능, 덴시티 기능을 이용하시게 되면은 여러 신호가 어떻게 혼재하고 있고 또 얼마큼 자주 디스플레이가 되는지를 색깔로 표현을 하게 됩니다. 밑에 보시게 되면은 이 붉은색으로 디스플레이가 되는 게 그만큼 자주 출현을 하는 거고요. 파란색으로 이제 디스플레이가 되는 부분들이 그만큼 간헐적으로 디스플레이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어서는 그 스펙트럼 분석하는 방식에 대해서 좀 소개를 드리고 각각이 갖고 있는 장단점, 차이점에 대해서 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전통적인 스펙트럼 방식은 이제 스윕튠 방식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러를 계속 수입을 하고 그 수입된 결과를 화면에 디스플레이하는 이런 방식들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 에러가 수입하는 그 시간에 존재하는 주파수 정보만 화면에 이제 디스플레이를 할 수가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고정된 일정한 시간에 레벨을 계속 유지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넓은 대역의 신호를 잘 측정하고 디스플레이할 수 있는 장점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에러가 존재하지 않는 구간에 대해서 나오는 신호들은 실제 측정된 결과에 다 디스플레이가 안 되는 그런 한계를 갖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가 이제 이렇게 수입 방식에서 제한이 되는 부분들을 이제 극복하기 위해서 한 가지 추가가 된 게 이제 퓨리에 변환을 이용한 주파수 특성을 이제 검증하는 겁니다. 그래서 특정 데이터에 들어온 시간 데이터를 저장을 하고 그 데이터를 퓨리에 변환을 통해 가지고 주파수 정보를 이제 얻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기존 스윕튠 방식보다는 더 많은 데이터를 얻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 시간에 대한 빠르게 변하는 정보라든지 프리퀀시 호핑 신호에 대해서 좀 더 잘 측정을 하실 수 있습니다만은 보시는 것처럼 여기 오른쪽이 이제 주파수입니다. 그래서 특정 내가 관심 있는 주파수의 어널리시스 밴드위스 안에 있는 신호들을 다 측정할 수 있습니다만은 레코딩을 하고 또 FFT 하는 처리를 계속 반복적으로 하다 보니까는 저장된 데이터를 처리하는 시간에 또 다른 계속 시간에 따라서 연속적으로 시그널가 나오게 된다라면은 FFT 하고 데이터를 처리하는 동안에 나오는 신호는
잃어버리게 되는 이런 결과가 얻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저장된 데이터에 대한 결과는 계속 볼 수 있습니다만은 그 중간에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잃어버리는 결과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기존 스위튼 방식과 이 FFT 애널라이저 방식을 주로 많이 사용을 해왔었습니다. 오늘 설명을 드릴 그 리얼타임 애널리시스 방식은 이 데이터를 캡처하고 또 FFT 처리하는 부분들을 동시에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말합니다. 그래서 아까 보셨듯이 캡처를 하고 캡처된 데이터 처리하는 부분들을 패러럴로 처리를 하기 때문에 데이터를 레코딩하는 부분, 그 다음에 이 레코딩된 데이터를 처리해가지고 디스플레이하고 또 측정하는 부분들을 패러럴로 동시에 측정을 할 수가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 이 리얼타임이라는 말은 뭐 다양한 분야에서 또 다양한 그 종사자들 통해서 사용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 리얼타임이라고 뭐 보통 얘기를 하게 되면은 어떤 데이터의 발생과 또 처리를 동시에 하는 작업 뭐 이렇게라도 표현이 되고요. 리얼타임 어널리시스라고 하게 되면은 일단 어떤 그 샘플된 데이터 그 데이터를 동시에 내가 원하는 형태로 가공을 하고 또 표현하는 이런 작업들을 동시에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모든 샘플된 데이터 아까 그 FFT 애널라이저도 내가 들어온 그 RF 신호를 다운 컨버터에서 IF로 변환을 하고요. 그 IF 된 데이터를 ADC 해가지고 다 디지타이저 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PXE 같은 경우는 이제 400메가 샘플링 레이스를 통해 가지고 샘플을 다 취득을 하고 그 모든 샘플된 데이터를 잃어버리지 않고 다 데이터 처리를 해서 측정 결과물로 보여줄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의 리얼타임 스펙트럼 어널리시스입니다. 그래서 리얼타임 그 밴디스는 저는 리얼타임 기능을 제공하면서 볼 수 있는 최대 밴디스를 말하고요. 그래서 저런 리얼타임 기능을 계속 유지하면서 넓은 밴디스를 또 제공하는 게 또 중요하겠죠. 그 리얼타임에 대한 동작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요 위에 있는 그림들을 좀 보시면은 기존의 FFT 애널라이저를 사용했을 때 방식이 이제 이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 T라는 거는 FFT를 하기 위해서 저장하기 위한 레코딩 타임 블럭을 말하고요. 밑에 있는 KLC라고 되어 있는 것들은 저장된 데이터를 처리하고 가공하고 디스플레이 하는데 걸리는 총 시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프로세싱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그 데이터를 레코딩하고 그 다음에 이 저장된 데이터를 요 데이터 처리하는 구간에 이렇게 갭이 발생하게 되죠. 그래서 요 갭이 발생한 데이터는 이제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방식을 기존의 FFT 애널라이저를 이용해서 사용을 했었습니다만은 리얼타임을 오게 되면서 보시는 것처럼 T가 연속적으로 나오게 되고 요 내가 그 샘플링 돼서 들어온 데이터보다 더 빠르게 FFT를 처리를 하고 데이터를 표현하는 그런 과정들을 더 이 데이터를 레코딩 타임보다 더 짧게 가져감으로 인해서 동시에 이런 작업들을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은 이 윗 부분도 그렇고 아랫 부분도 그렇고 실제 레코딩 된 시간보다 데이터를 처리하고 프로세싱하는 타임이 더 짧다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렇게 신호 처리를 해도 중간에 이제 데이터를 잃어버리거나 또 데이터가 왜곡이 되는 현상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은 FFT를 하기 위해서 이제 그 앞서 그 RF 신호가 쭉 들어오게 되면은 다운 컨버터를 하고 그 다운 컨버터 된 데이터의 IF를 이제 ADC 처리해 가지고 데이터를 쭉 얻어오게 되는데요. 그 데이터를 FFT 하기 전에 이제 윈도잉이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윈도잉을 하는 이유는 그 각 얻어낸 샘플을 간에 위상이 이제 불연속점이 발생하게 되면은 FFT를 해서 얻어낸 주파수에 대한 정보에 주파수 리퀴지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리퀴지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윈도잉을 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일반적으로 요 그 레코딩된 데이터의 앞부분 또는 뒷부분의 데이터들이 좀 손상이 되거나 왜곡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그 데이터를 부분들을 손상이 되고
또 왜곡이 되는 부분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오버랩 프로세싱이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그림을 보시게 되면은 오버랩이라는 것은 이런 과정을 이제 여러 개를 거쳐가지고 서로 중첩되게끔 데이터를 처리를 한다라는 겁니다. 0% 오버랩을 하게 되면은 T1과 T2가 그냥 그대로 쭉 처리가 되고 요 레코딩된 데이터에 대한 이 처리들을 이렇게 순차적으로 하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오버랩을 50%를 한 경우라면은 처음에 T1에서 저장된 거와 T2에 대한 저장된 것들을 각각 이렇게 50% 겹치게끔 데이터를 처리를 하게 됩니다. 물론 저 데이터를 더 퍼센트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더 정밀하고 더 정확한 데이터를 얻을 수 있습니다만은 그만큼 데이터 처리 속도가 느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버랩을 통해 가지고 윈도우잉 과정에서 발생되는 부분들을 보완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따 뒤에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POI라고 해서 그 신호를 탐지할 수 있는 확률과 측정에 대한 어크러시를 높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0%에서부터 뭐 99.9%까지 데이터를 계속 누적해가지고 서로 겹쳐가지고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게끔 내부에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리얼타임이 지원이 된다라고 이야기하려면은 몇 가지의 어떤 기능들을 다 포함하고 지원을 해야지 리얼타임 분석이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표적인 특성들을 몇 가지 소개를 드리게 되면은 겟프리라고 되어서 모든 샘플된 데이터를 동시에 처리하고 또 끊김이 없이 데이터를 처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께서 좀 관심을 보셔야 될 게 샘플된 데이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데이터를 다 실시간으로 처리를 할 수는 없고요. 샘플링을 하고 샘플된 모든 데이터에 대해서 신호 처리를 해서 디스플레이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밑에 있는 거는 실제 이런 FFT 작업이라든지 리얼타임 처리할 때 어떤 OS라든지 다른 이런 태스크에 인터럽이 걸리지 않게끔 항상 일정한 어떤 측정 속도라든지 데이터 처리 속도를 유지를 해야 가능하고요. 또한 하이스피드 매저먼트가 충분히 지원이 돼야겠죠. 초당 약 한 30만 개의 FFT 처리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처리할 수 있게끔 데이터 하이스피드의 매저먼트를 지원을 해야 되고요. 또한 측정된 결과를 화면에 디스플레이를 하기 위해서는 마찬가지로 빠른 어떤 디스플레이 변환과 디스플레이 처리를 같이 지원을 해야지 가능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들께서 그 업무를 하시다가 보시면은 이제 내가 이런 신호들을 관측하고 측정을 해야 되는데 과연 어떠한 장비를, 어떠한 툴을 선택을 해야 되는지를 좀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일단 여러분들이 해야 될 업무와 또 필요한 부분들을 잘 고려를 하셔가지고 선택을 하시면 되는데 보시면은 스위프트 스펙트럼 애널라이저가 있고요. 리얼타임 애널라이저, 벡터 시그널 애널라이저, 맨 밑에 보시게 되면은 또 시그널 애널라이저라는 말이 있습니다. 매우 좀 비슷비슷한 것 같으면서도 좀 뭔가 좀 달라 보이죠. 그래서 스위프트 그 스펙트럼 애널라이저는 전통적인 그 수입 방식의 스펙트럼이고요. 보통 저희가 스펙트럼 애널라이저로 하게 되면은 주파수상에 존재하는 어떤 신호의 주파수 성분, 또 크기, 또 그 어떤 RF에 대한 특성들을 주로 관측하는 장비라고 저희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그 벡터 시그널 애널라이저는 그 스펙트럼 외에도 신호를 이제 벡터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기능이 탑재가 된 스펙트럼을 저희가 벡터 시그널 애널라이저라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저희 VSA 소프트라고 해서 벡터 시그널 어널리시스 소프트웨어를 이제 탑재해서 들어온 모든 신호를 디지타이저 해서 그 VSA 소프트웨어로 분석을 할 수가 있는 장비를 저희가 이제 벡터 시그널 애널라이저라고 하고요. 요 두 가지 기능, 스펙트럼 애널라이저와 벡터 시그널 애널라이저 기능을 합쳐놓은 것을 저희가 시그널 애널라이저라고 합니다. 여기 밑에 보시는 예. 그래서 아까 데모 부스를 여러분들께서 좀 주의 깊게 보신 분들은 그 스펙트럼 애널라이저 같이 생겼는데 거기 위에 보시게 되면은 뭐 N9030A 시그널 애널라이저, 뭐 N9030 20A 뭐 시그널 애널라이저 이렇게 써 있습니다. 또한 오늘 소개해드릴 요 내용이 이제 리얼타임 애널라이저 같은 경우에는
보시는 것처럼 이제 끊김없이 모든 데이터를 이제 처리하고 디스플레이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스윕둔 방식과 FFT 애널라이저가 처리할 수 없는 매우 빠르게 변하는 신호들이라든지 아니면 주기적으로 뭐 자주 등장하는 신호라든지 이런 이제 측정이 어려운 신호들을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하셔야 된다라고 하시면은 이런 리얼타임 스펙트럼 애널라이저를 추천합니다. 그래서 여기 세 가지 기능들은 저희 에즐런트에서 나와 있는 이 시그널 애널라이저를 이용하시게 되면 모두 다 커버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저희 에즐런트에서 나오고 있는 그 시그널 애널라이저의 포트폴리오입니다. 그래서 아래는 이제 가로축은 가격이고요. 세로축은 이제 성능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2006년서부터 X 시리즈 시그널 애널라이저라고 해서 기존에 나와 있던 이제 스펙트럼 애널라이저를 대체하는 이제 포트폴리오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CXA서부터 EXA, MXA, PXA로 총 4가지 제품이 나왔고요. 가운데 이제 X 시리즈는 저희가 이제 넥스트 제너레이션이라고 해서 차세대 플랫폼의 스펙트럼 애널라이저라는 의미로 붙여놨습니다. 그래서 이때서부터 저희는 이제 스펙트럼 애널라이저라는 말을 쓰지 않고요. 시그널 애널라이저라는 말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성능이 좋은 PXA가 지금 3Hz서부터 50GHz까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장비는 2009년도에 나왔고요. 신호를 분석할 수 있는 어널리시스 밴드위스가 160메가 밴드위스입니다. 그래서 업계에 나와 있는 스펙트럼 중에서 가장 성능이 좋은 장비라고 생각이 되고요. 보시면은 측정 분석의 대역폭 말고도 앰플리튜드 앤 어크루시가 플러스 마이너스 0.19dB입니다. 그러니까 저 정도의 측정 정확도는 거의 그 파워미터에서 제공해주는 정도의 매우 정밀한 측정 정확도를 제공하고 있고요. DANL이라는 것은 이 장비가 디스플레이할 수 있는 최저 레벨을 의미합니다. 이 스펙트럼도 이제 수신기이기 때문에 수신 감도가 매우 중요한 파라미터죠. 그래서 마이너스 172dBm까지 디스플레이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장비에서 디스플레이할 수 있는 다이나믹 레인지가 매우 넓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장비 이 PXA라는 N9030A에다가 저희가 요번에 리얼타임 스펙트럼 애널리시스 옵션을 새롭게 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PXA N9030A를 여러분들께서 사용하고 계신다라고 하시면은 요 리얼타임 스펙트럼 옵션만 업그레이드를 하셔서 다양한 형태의 리얼타임 기능을 제공하셔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그 특징들을 보시면은 좀 업계에서 제공해주는 가장 그 넓은 분석 대역폭과 다이나믹 레인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프레 수가 없는 다이나믹 레인지로 지금 75dB의 저희 다이나믹 레인지를 지원을 하고 있고요. 이따가 다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그 프리퀀시 마스크 트리거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요거는 기존 스펙트럼에서는 없던 트리거 방식인데요. 스펙트럼과 레벨을 이용을 해가지고 신호를 트리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3.57 마이크로세크에 대한 100% POI를 제공한다라고 하는 것은 저 POI는 이제 어떤 탐지 확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100% 탐지할 수 있는 그 신호가 3.57 마이크로세크의 어떤 신호가 유지하는 3.57 마이크로세크 동안 신호가 유지가 된다라면은 어떠한 신호들 다 100% 캡처해가지고 디스플레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00%에 대한 탐지 확률과 또 이 장비가 개런티하는 어크루시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큰 장점으로는 기존에 많이 사용을 하고 있던 벡터 시그널 어널리시스 소프트웨어 89600 이 소프트웨어와 같이 연동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떤 RF적인 부분 외에도 벡터적인 신호 분석을 하실 수가 있는 큰 장점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나와 있는 저 부분은 기존 그 PXA를 여러분들께서 뭐 다양한 업무로 사용을 하고 계신다라면은 옵션만 추가해서 어떤 이런 리얼타임의 기능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리얼타임 분석을 위해서 어떤 전용 장비가 필요하지 않다라는 얘기입니다. 요건 이제 업계에 저희 최초로 기존에 나와 있는 스펙트럼에다가 옵션을 추가해서 리얼타임의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저희 PXA 리얼타임 스펙트럼 애널라이저가 지원하는 그 여러 기능들 주요 스펙을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주파수 레인지는 3Hz서부터
최대 50GHz까지 지원을 하고 있고요. 수입 방식과 FFT 방식 두 가지 모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그 스펙트럼 모드에서는 어널리시스 밴드위스가 10메가, 40메가, 160메가 이렇게 구별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리얼타임에 대한 어널리시스 밴드위스는 85메가와 160메가 두 가지로 구별이 되어 있습니다. 초당 FFT 프로세싱 레이트는 292,968개의 FFT를 처리할 수가 있고요. ADC에 대한 샘플링 레이트이 400메가로 샘플링하고 그 샘플된 모든 데이터를 놓치지 않고 디스플레이하고 표현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앞서 잠깐 설명을 드렸던 100%에 대한 탐지 확률과 또 풀 앰플리튜드 어큐러시를 제공해주는 가장 미니멈 유지 시간이 3.57 마이크로세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밑에 잠깐 보시면은 5나노세크의 노미널로 되어 있는 부분은 신호가 갖고 있는 SNR이 60dB 이상 된 신호라면은 5나노세크의 유지 시간을 갖는 신호도 탐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저 3.57 마이크로세크보다 신호 유지 시간이 좁아지게 되면은 그만큼 탐지 확률이 떨어지고 측정에 대한 어쿠러시가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5나노세크라면 엄청 짧은 시간이죠. 그 시간에 나온 그 존재하는 신호도 잡을 수가 있는데 그 대신에 어떤 SNR이 충분히 큰 신호여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 가지 이제 윈도우 타입이 제공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신호의 형태에 따라서 이게 뭐 펄스 신호인지 또 아니면 어떤 디지털 변조된 신호인지 여러 다양한 형태에 따라서 필터를 선택하실 수가 있도록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FFT 랭스는 32서부터 1024까지 총 6개의 랭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럼 저희 그 에이즐런트 PXA, 리얼타임 PX에서 제공하고 있는 여러 그 기능을 좀 소개를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덴시티 디스플레이인데요. 보시면은 기존 그 수입툰 방식에서는 한번 수입된 결과를 보여주고 계속 이제 연속해서 수입된 결과를 이제 보여주다 보니까는 누적되어 있는 부분들을 이제 표현하기가 이제 거의 불가능하죠. 이 덴시티에 대한 부분은 색깔로 얼만큼 신호가 자주 디스플레이가 되는지를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붉은색으로 갈수록 신호가 그만큼 자주 표현이 되고 자주 나타난다는 의미고요. 파란색으로 갈수록 신호가 그만큼 덜 간헐적으로 디스플레이가 되고 나타난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안에 이제 어큐뮬레이션을 이용을 해가지고 모든 데이터를 쭉 계속 누적해서 데이터를 보여줄 수가 있고요. 퍼시스턴스를 이용하게 되면은 신호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잔상을 이렇게 디스플레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 PLL이 락킹되는 경우라든지 프리퀀시 호핑이 되는 경우에는 주파수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주파수가 좀 이런 식으로 좀 깨끗하게 스무스하게 변화가 돼야 되는데 막 이렇게 이상하게 왜곡이 된다든지 락킹이 안 돼가지고 나중에 늦게 막 락킹이 된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이 퍼시스턴스 타임을 이용을 하셔가지고 측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데모를 통해서 좀 보여드리면은 2.4기가 ISM 밴드에서 나오는 신호들입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와이어리스 랜이라든지 또 블루투스 신호들이 주로 나오게 됩니다. 보시면은 순간적으로 이렇게 신호가 확 사라졌다가 나타나는 신호들은 기존 수입툰 방식으로 이제 측정이 거의 불가능하고요. 이런 신호들이 이제 블루투스에서 사용하는 이제 호핑 신호들일 텐데 각각의 신호들이 어떻게 나오는지 또 신호 안에 또 이런 작은 신호들이 디스플레이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신호들을 정확하게 구별해낼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떠한 신호들이 혼재되어 있고 또 얼마큼 자주 나오는지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이 색깔을 이용을 해가지고 디스플레이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시간에 따라서 빠르게 변화하는 이런 신호들 또 간헐적으로 나오는 신호들을 매우 빠르고 쉽게 효과적으로 측정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리얼타임으로 스펙트럼 디스플레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마치 그 스위프튼 방식에서 표현했던 그 맥스 홀드 그 결과와 이제 매우 유사합니다만은 실질적으로 요거는 리얼타임으로 디스플레이를 할 수가 있고요. 그 안에 다양한 형태의 그 피크 디텍터를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마커 펑션을 이용을 해서 리얼타임으로 측정된 결과에 대해서 어떤 그 밴드 파워를 측정해 보실 수도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데모를 통해서 여러분들 한번 보시면은 이런 결과입니다. 이게 스위프툰 방식으로 해서 FFT로 해서 봤다라면은 막 신호가 뭐 일부만 디스플레이가 되거나 매우 빠르게 지나가거나 일부 시간만 이제
데이터가 보여지게 되는데요. 이런 식으로 리얼타임으로 스펙트럼을 이렇게 디스플레이하게 되면은 어떤 신호가 좀 계속 존재하고 있는지, 물론 아까 덴시티 같이 신호를 정확하게 구별해내거나 어떤 밀도 이런 부분들을 측정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신호에 대한 어떤 주파수 정보와 레벨에 대한 정보, 어떤 정보 신호들이 존재하는지를 또 쉽게 얻어내실 수가 있습니다. 이 스펙트로그램 디스플레이는 물론 기존 스펙트럼에서도 이용을 하고 FFT 애널라이저에서 주로 사용을 했던 기능입니다. 그래서 시간축과 또 주파수축 레벨을 동시에 디스플레이할 수 있는 화면인데요. 이 리얼타임은 말 그대로 컨티뉴어스하게 모든 데이터를 끊김 없이 다 스펙트로그램을 통해서 디스플레이할 수 있다는 게 큰 장점입니다. 또한 안에 이제 마커를 피크서치 마커를 이용하게 되면은 신호가 시간에 따라서 어떤 신호가 제일 높은 그 신호인지 계속 추적해하면서 신호를 이제 찾아낼 수도 있습니다. 데모를 한번 보시죠. 그래서 위에는 주파수축이 되고요. 가로가 이제 동일하게 주파수축이고 위에 올라가는 게 이제 시간축이 됩니다. 그래서 이 신호가 시간적으로 얼마큼 자주 또 얼마큼 유지가 되는지를 보실 수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이 패턴에 대한 부분들도 스펙트로그램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쉽게 한눈에 보실 수가 있죠. 주파수에 대한 부분, 시간에 대한 정보, 여기서 이 색깔을 의미하는 것은 파워의 색입니다. 신호 레벨이 높을수록 붉은색이고 낮을수록 파란색을 디스플레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설명해 드렸던 리얼타임 스펙트럼에서 제공해주는 여러 이제 디스플레이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덴시티와 스펙트럼, 스펙트로그램, 그다음에 파워 vs 타임입니다. 요거는 이따가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은 스펙트로그램과 그다음에 스펙트럼, 그다음에 시간에 대한 결과 세 가지를 동시에 같이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의 그 장점은 넓은 다이나믹 레인지를 제공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DANL이라고 잠깐 아까 말씀드렸는데 DANL이 충분히 낮기 때문에 보시면 이제 큰 레벨의 큰 신호와 작은 레벨의 신호를 이제 동시에 측정할 수가 있고요. 이 리얼타임 같은 경우에는 신호를 각각을 구별해서 디스플레이할 수가 있기 때문에 기존 방식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작은 신호는 이런 큰 신호에 묻혀버리게 되죠. 디스플레이가 안 되죠. 묻혀서. 하지만 리얼타임을 이용하게 되면 이렇게 구별이 되고 또 넓은 다이나믹 레인지를 이용해서 큰 신호와 작은 신호를 같이 측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까 리얼타임에서만 지원이 된다는 이 트리거가 이 FMT, Frequency Masker 트리거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그 마스크 할 수 있는 테이블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주파수와 레벨을 이용을 해서 이렇게 어떤 구간을 지정을 하고 이 구간 안에 어떤 신호가 들어올 때 아니면 나갈 때 아니면 밖에 안에 이런 식으로 다양한 형태의 어떤 조건을 주고 신호를 이제 트리거를 걸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 요 슬라이드는 저희 스펙트럼의 내부 이제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쪽 보시면은 이쪽이 이제 장비 RF 인풋 포트가 되고 있고요. 저희는 장비 내부 안에 3.6기가 이하와 3.6기가 이상의 두 가지 패스를 이제 구별을 하고 있고요. IF 된 신호를 이제 디지타이저 할 때는 PXA 같은 경우에는 10메가와 40메가, 160메가의 각각 하드웨어가 별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리얼타임 스펙트럼은 160메가 하드웨어를 갖고 있는 요 ADC 하드웨어에서 지원이 되고요. FPGA에다가 이 리얼타임 분석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별도의 장비가 없이도 기존에 여러분들이 PXA를 갖고 계신다라고 하시게 되면은 저 160메가 하드웨어 옵션과 그다음에 리얼타임 스펙트럼 옵션만을 이용을 하셔서 이런 다양한 기능들을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뭐 간단한 이제 블록 다이어그램입니다. 400메가 샘플과 14비트의 ADC 된 이 데이터들을 데시메이션 해서 타임 도메인 쪽 프로세스를 통해서 타임축 데이터로 저장을 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 메모리에 저장을 하고 저장된 데이터를 FFT 처리해서 다양한 형태로 디스플레이해서 최종적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장점은
VSA 소프트웨어와 같이 연동이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소개를 드리면은 기존의 리얼타임 스펙트럼이 갖고 있는 구성들입니다. 그래서 요 엔진을 통해 가지고 다양한 형태의 디스플레이를 제공하고요. 여기서 디지타이저 된 캡처된 데이터를 이제 VSA로 갖고 올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VSA를 갖고 오게 되면은 앞에서 설명해 드렸던 리얼타임에 대한 부분들은 지원을 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앞으로 나올 그 17.0 VSA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시게 되면은 아까 그 설명해 드렸던 FMT에 대한 트리거 기능을 VSA 소프트웨어와 같이 연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그 잘 트리거를 할 수 없던 신호들을 FMT를 이용해서 트리거를 하고 또 분석은 이 VSA 소프트웨어를 이용해서 분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리얼타임 스펙트럼을 이용하게 되면은 기존 스위프트 방식과 같이 스칼라 정보만 얻게 됩니다. 그래서 시간에 대한 어떤 매그니튜드, 위상에 대한 정보를 이제 얻을 수가 없게 됩니다만은 VSA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시게 되면은 어떤 벡터적인 분석과 그리고 이미 많이 상용화되어 있는 여러 셀룰라 신호라든지 와이어리스 신호에 대한 분석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시게 되면은 내가 저장한 데이터들을 따로 캡처하고 플레이백하고 또 다운로드하고 여러 형태로 가공할 수가 있는 큰 장점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리얼타임 PXA가 갖고 있는 주요한 장점들 3가지를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3.57 마이크로세크를 유지하는 신호라면은 저희 리얼타임 스펙트럼 이용해서 모든 신호를 다 캡처하고 디스플레이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분석할 수 있는 최대 대역폭이 이제 160메가와 또 주파수 레인지가 이제 50기가까지 커버를 하기 때문에 뭐 일반 이동통신이라든지 위성통신 또는 레이더 통신과 같이 다양한 분야에 대해서 사용할 수 있는 장비입니다. 또한 이 장비는 어떤 그 리얼타임 스펙트럼을 제공하는 전용 장비가 아니기 때문에 기존에 그냥 범용적으로 아니면 어떤 목적으로 사용을 하시다가 이 리얼타임 스펙트럼 옵션을 추가하셔가지고 이런 다양한 기능들을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앞에 설명해 드렸던 부분들을 다시 한번 이제 정리를 해 본 부분들입니다. 지금 이 장비가 디스플레이 할 수 있는 최저 레벨이 이제 마이너스 157dBm이고요. 프리앰프를 사용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보통 이제 스펙트럼 같은 경우는 이제 프리앰프를 이용을 해서 더 넓은 다이나믹 레인지를 얻게 됩니다만은 일반적인 이 리얼타임 스펙트럼은 워낙 다양한 형태의 신호가 들어오기 때문에 이제 프리앰프를 일반적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들어온 신호에 대해서 마이너스 157dBm 10GHz에서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탐지할 수 있는 확률이 그만큼 넓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부분인데요. 신호를 처리할 수 있는 대역폭 또한 요즘에 와이어리스 랜 11AC 같은 경우에도 이제 최대 이제 160메가 그리고 LTE 어드밴스로 가게 되면서 점점 이제 주파수 대역폭이 넓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 에즐런트에서 나온 요 PXA는 160메가 신호의 대역을 분석할 수가 있고요. 또 50GHz까지 주파수 레인지를 지원하기 때문에 군 쪽이라든지 또 일반 이동통신 분야에서도 다양한 형태로 저희 계측기를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요즘에는 그 다양한 그 기능을 갖고 있던 전용 장비들이 점점 이제 하나의 장비로 이제 통합이 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어떤 페이즈 노이즈를 측정하는 전용 장비, 또 노이즈 피겨를 측정하는 전용 장비, 여러 가지 이제 전용 장비들이 있었습니다만은 그런 장비들이 이제 시그널 애널라이저 안으로 다 통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기존에 있던 이런 어떤 고유한 장비들이 이 시그널 애널라이저로 탑재가 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리얼타임 분석할 수 있는 그 기능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추가적으로 리얼타임 분석을 위한 전용 장비를 살 필요가 없이 기존에 있던 PXA를 이제 업그레이드 하셔서 사용하실 수가 있는 큰 메리트가 있습니다. 이어서는 이런 리얼타임 스펙트럼 애널라이저를 이용해서 실제 측정하는 사례들에 대해서 한 2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아까 이제 그 ISM 밴드에 대한 부분들을 그 데모 비디오를 잠깐 보셨는데 그 부분을 좀 더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2.4기가 대역이 한 100메가 대역에 걸쳐 있는 이 대역에는 뭐 다양한 형태의 신호들이 많이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와이어리스 랜이라든지 블루투스, 아니 뭐 가정에서 사용하고 있는 무선 전화기, 뭐 전자레인지까지 뭐 다양한 형태가 신호들이 이제 혼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신호들을 이제 측정하기란 일반 수입 튠 방식의 스펙트럼으로 매우 이제 어려운 부분이죠. 그래서 뭐 이런 형태로 수입 방식을 이용을 해서 측정을 하고 또 여러 번 수입을 한다든지 또한 피크홀드를 통해 가지고 여러 주파수 정보들을 이제 얻으실 수가 있는 거죠. 특정 주파수에 어떠한 레벨이 있는지 또 어떠한 주파수가 어떻게 분포가 되어 있는지 이런 결과들을 이제 얻으실 수가 있지만은 얼마큼 이 신호가 자주 디스플레이가 되고 또 이 안에 몇 개의 신호들이 존재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은 거의 측정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리얼타임 스펙트럼의 덴시티 디스플레이라든지 히스토그램 디스플레이를 이용하시게 되면은 아까 그 비디오를 통해서 보신 것처럼 신호 안에 신호가 디스플레이된 이런 효과들을 얻음으로 인해서 실제 어떠한 신호들이 몇 개가 존재하고 있는지 또 얼마큼 자주 반복적으로 나오고 또 간헐적으로 나오는지 이런 부분들을 디스플레이에서 측정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그 신호가 이제 수입하는 경우라든지 또 빠르게 변화하는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이런 스피루스 성분들도 이런 덴시티를 이용하셔가지고 쉽게 측정하실 수가 있죠. 또 하나가 이제 스펙트로그램 디스플레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요 그 스펙트로그램을 이용하시게 되면 어떤 측정된 결과의 패턴을 잘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주파수 도약 신호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어떤 그 패턴을 가지고 계속 도약을 하게 될 텐데요. 그 도약에 대한 패턴과 그 다음에 신호가 얼마큼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는지 또 유지가 얼마큼 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가로축의 시간 정보를 이용을 하셔서 데이터 정보들을 쉽게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케이스는 이제 S밴드에서 사용하고 있는 이제 레이더입니다. 그래서 요 예제 같은 경우에는 신호의 유지 시간이 약 한 6 마이크로세크고 신호의 주기가 이제 600 마이크로세크입니다. 그래서 7개의 펄스로 되어 있는데 각 펄스는 10메가 스페이싱을 갖고 7개의 이제 톤이 나와서 그 신호를 가지고 이렇게 쭉 스캔을 하면서 어떤 정보들을 획득하는 이런 신호인데요. 이런 것들을 이제 기존 스펙트럼으로 측정하시면은 거의 뭐 제대로 어떤 원하는 결과를 얻으실 수가 없죠. 이 안에 지금 신호가 몇 개인지 또 신호가 갖고 있는 레벨이 얼마인지 주파수 간격이 얼마인지 이런 것들을 일반적인 그 스위프트 방식으로 이제 얻기가 어렵죠. 물론 이제 저 피크 홀드를 통해 가지고 대략적인 어떤 주파수 분포 이런 정도는 아실 수가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리얼타임 스펙트럼을 이용하면 실제 이런 결과의 신호가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각각의 이제 톤이 7개다 보니까는 톤에서 발생되는 이런 스피루스까지도 다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색깔로 이 신호가 좀 얼마큼 좀 자주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도 쉽게 측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그 아까 FMT라는 그 트리거 기능을 이용을 하게 되면은 저런 특이하고 또 측정하기 어려운 신호들을 이렇게 트리거 마스크를 걸어놓고 이 마스크 안에 신호가 들어오거나 또 나갈 때 이런 형태를 이용해가지고 트리거를 잡는 그런 좀 동영상입니다. 그래서 이 밑에 부분을 통해서 여기 잠깐 설명을 드리면은 지금 요 왼쪽에 있는 부분들은 주파수와 그 주파수에 대한 앰플리튜드를 가지고 이렇게 각각의 마스크를 그려놓은 겁니다. 그래서 내가 요 마스크를 통해 가지고 요 크레이테일에서 이 마스크로 신호가 들어오거나 나가거나 아니면 나갔다 들어오거나 뭐 들어왔다 나가거나 이런 형태로 세팅을 하게 되면은 그 조건에 걸리는 그 조건을 만족하는 신호를 내가 트리거로 딱 잡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엔터로 되어 있고요. 이 범위 안에 웨이팅 트리거를 기다리고 있다가 그 트리거 조건에 맞는 신호가 나오게 되면 딱 이렇게 디스플레이가 되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아까 600 마이크로마다 주기적으로 나오고 6 마이크로 동안 잠깐 유지가 됐다가 사라지는 신호이기 때문에 일반 스펙트럼으로 측정하기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리얼타임의 FMT 기능을 이용을 하셔가지고 이런 신호들도 측정이 가능합니다. 예. 앞에 방금 데모에서 보여드렸듯이 저렇게 마스크를 그려놓고 또
트리거를 걸어놓은 다음에 저 신호의 조건에 트리거 조건에 맞는 신호가 나타나게 됐을 때 신호를 트리거를 딱 잡는 이런 그림입니다. 또 한 가지는 리얼타임 스펙트로그램을 통해서 긴 시간에 대한 거를 퍼시스턴트를 이용하게 되면은 아까 이 7개의 톤이 리얼타임을 이용해서 순간적으로 올라왔다 사라지게 되는데요. 이게 어떤 패턴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냥 계속 주기적으로 600 마이크로에 6 마이크로만 나오는 것이 아니고 이런 식으로 보시면 어떤 경우에는 파워가 세고 어떤 경우에는 파워가 좀 적은 또 시간적으로 좀 빨리 나오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그냥 일반 스펙트럼을 가지고 보는 정보와 이 스펙트로그램을 이용을 하게 되면은 각각 스펙트럼이 갖고 있는 패턴, 그 다음에 파워에 대한 정보들도 같이 얻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하시는 업무 가운데 이런 뭐 펄스 레이더 신호라든지 프리퀀시 호핑하는 신호라든지 또 매우 빠르게 변하는 신호들을 관측하고 측정을 하신다라고 하시면은 이 리얼타임 스펙트럼을 이용해서 한번 측정하시기를 권합니다.